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의 채무 협상이 난항을 보이고 있는 데다가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됐다는 미 연준의 베이지북 발표까지 겹치면서 20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다우지수는 1.59% 내린 12,302.55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미국의 채무한도 진액 협상이 답보 상태를 보이고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증시 모두 1% 안팎으로 주가가 내렸습니다. 27일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이 시간당 100mm가 넘는 물폭탄을 맞으면서 국가기관 교육방송인 EBS의 방송이 전면 중단되고 SK텔레콤 등 일부 통신사의 통신망이 두절됐습니다. 미국의 부채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기업들이 돈줄이 막힐 것을 우려해 앞다퉈 증시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작합니다. 밤사이 마감됐던 뉴욕 증시와 어제 우리장 분석하고 오늘장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자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대박 전략 역시 김성남 대표,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막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제주항공에서 화물기가 추락했다는 소식입니다. 화물기에는 기장과 승무원 등 모두 2명이 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기체 결함이라고 하죠. 아시아나 항공 소속 보잉 747 화물기가 추락했다는 소식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면서 각종 사건,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 같은 소식까지 겹쳐져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오늘 아시아나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특별히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장부터 정리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이틀째 상승이었는데요. 기관의 강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피가 다시 한번 2170선을 회복을 했었습니다. 어제 장에서 코스피 기관과 외국인이 샀던 종목들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성남 대표님, 네. 오시느라 힘드셨죠? 예. 네, 역적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도 어디 가실 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 코스피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특징적인 게 어제 나름대로 또 차화정 위주로의 또 강세가 보여줬던 하루였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의 현대차와 기아차를 사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부터 좀 더 살펴보면은요. 현대차, 그리고 LG화학, 제일모직, 하나금융지주, 호남소규를 가장 많이 매수하는 형태를 보였고요. 반면에 기관도 기아차를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자, 그리고 S51, SK이노베이션 정유주들이 좀 몰려있죠. 그리고 포스코, 호남석유도 외국인과 같이 양매수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자, 반면에 매도한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외국인은 기관이 많이 매수했던 포스코를 가장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GS건설, 한국전력, LG생활건강, LG에 대해서 매도를 하는 형태를 보였고요. 반면에 기관은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타이어, LG디스플레이, 대림산업, 대한항공에 대해서 매도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어제 개인이 한 2,500억가량 매도를 좀 하는 하루였었고요. 외국인은 여전히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매도 폭은 조금씩 줄어드는 그러한 형태를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기관 같은 경우가 또한 2,700억 이상 매수를 하면서 시장에 나름대로 강세로 좀 이끌어내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또 그러면서 프로그램 매수까지도 한 1,500 이상 들어왔었죠. 근데 이제 기관 같은 경우가 지금 10일 꾸준하게 매수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시장 자체의 이 실적 시즌 자체를 기관 장소로 좀 이끌어가는 그런 원동력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외국인 역시 선물에서는 대규모로 사자에 나서면서 이 프로그램 매수를 좀 유발시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낙폭을 축소하는데 좀 큰 기여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그 정도로 좀 참고를 하시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이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외국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은 덕산 하이메탈을 가장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AP 시스템, 네오위즈 게임즈, JNK 히터, 성우하이텍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매수를 했고요. 반면에 기관은 다음, 그리고 외국인과 같이 덕산 하이메탈, SFA, CJ 오쇼핑, SA컴즈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매수를 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여전히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이러한 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그 이면에는 역시나 기관의 매수세가 있었습니다. 물론 개인도 한 130억 가량 매수를 했습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이 한 350
350억가량 이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은 여전히 320억가량의 매수를 들어오면서 코스닥 시장도 상승 마감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자, 일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종이 목재 그리고 의료, 오락, 화학업종이 좀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하는 흐름도 좀 나타났습니다. 이 기록이요. 지금 이 종가 기준으로 지금 538포인트인데 요게 지금 1년 7개월 만에 좀 최고치가 기록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은 항상 보면은요, 전고점 오면은 매도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형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이 코스닥에 대해서 외국인의 매도를 일단은 그렇게 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차량용 블랙박스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죠. 그러면서 팅크웨어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들어갔었는데 이 차량 블랙박스 의무화법이 발의가 되면서 이제 이 차량들의 어떤 의무적으로 블랙박스를 달아야 되는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팅크웨어가 상한가에 들어갔고 파인디지털, CNS, 임팩, 대우 부품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LG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실적 발표 제가 이제 어제 그런 말씀도 잠깐 드렸었죠. 이게 다른 종목들은 지금 고가에 있는 그러니까 위치 자체가 고가에 있는 종목들은 실적 발표 이후로 급락이 나오는 그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가 빠져봐야 어딜 더 빠지겠습니까? 이제 이런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LG전자 자체 정말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 정도 이 상승한 마감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왔고요. CJ제일제당이 8%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는데 하반기 원재료 투입 가격이 안정되고 소재 쪽 가격 인상이 많이 반영될 것으로 예정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예상보다 실적이 긍정적으로 기대된다라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진 다이아가 한 7% 넘는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산업용 다이아몬드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실적 개선 전망에 강세를 보이는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는 상한가입니다. 이 관련주들이 JW 붙은 것들이 다들 강세를 많이 보이고 있죠. 이것이 이제 오늘 8월부터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표적 항암제 임상 실험을 시작한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상한가 마감하는 그런 강세를 보였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증시 마감과 함께 이슈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2% 안팎으로 크게 급락을 했고요. 유럽 증시 또한 1% 안팎의 하락이었는데요. 미국 채무한도 증액 협상이 아직까지도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경제지표 또한 부진했었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다우 증시 같은 게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마찬가지 유럽 증시도 3일 연속 하락세를 현재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유럽 증시는 그 하락 출발했습니다. 여전히 미국의 부채 협상 문제가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금융주가 일단 약세를 보였다는 부분이 장 초반 시장의 부담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세를 보이던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 장 후반에 좀 낙폭을 확대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의견을 보이면서 부채 협상 진척이 없다는 것이 좀 악재가 됐고요. 그러면서 불확실성을 좀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신용 등급도 강등 가능성이 또 제기가 되면서 투심이 악화가 됐다는 부분이 악재였습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기지표 부진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부진도 좀 더불어 악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독일 2위 제약사인 머크사가 2분기 순이익이 예상보다 크게 감소를 하면서 5%대 약세를 보였고요. 스위스 화학회사인 클라리언트사도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14%대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하한가에 그 하한가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머크와 클라리언트사의 그 실적 부진 때문에 화학주 그리고 제약주가 약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금융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이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 그러면서 시장의 낙폭을 또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현재 그 유럽 증시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확인이 되고 있는데 전고점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이따가 또 확인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국 증시 쪽으로 넘어가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약세 출발을 했습니다. 개장 전에 발표된 내구재 주문이 예상치보다 부진한 것으로 발표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좀 악재가 됐고요. 그리고 미국의 부채 문제가 디폴트는 좀 피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지만은 신용 등급 강등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 때문에 여전히 투심이 악화가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봤을 때 기술주 그리고 산업재주가 장 초반 시장 약세를 주도를 했고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약세를 보이던 미국 증시가 0.8% 약보합권 정도의 약세를 보이던 미국 증시가 베이지북이 공개되고 난 뒤에 좀 낙폭을 확대를
상쇄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200포인트 가까이 낙폭을 보였고요. 그리고 나스닥 종합지수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2% 넘게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베이지북에서 어떤 내용이 공개가 됐는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신다면 미국 연준은 베이지북 그 공개를 통해서 미국 경제의 성장 속도가 지난달보다 더 둔화가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베이지북은 6월 초순 그리고 7월 15일까지 12개 지역의 연방준비은행의 경기 판단을 담은 것이라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연준은 대서양 연안 6개 지역과 미니애폴리스, 미네소타 등 8개 지역의 성장세가 악화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지난 6월 발표 당시 네 곳에 비해서 2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고요. 제조업 경기는 대체로 확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의 침체 그리고 부진한 고용, 일본 지진 영향 등으로 인해서 경기 둔화 원인이라고 현재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성장세 둔화가 재확인됨에 따라서 지속적인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버냉키 FRB 의장의 주장이 이제는 힘을 좀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최근 휘발유 가격 하락에 힘입어서 소비주 지수 전체적으로 늘어났지만 일본 동북부 대지진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로 자동차 판매는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시카고 지역의 자동차 생산은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냈지만 클리브랜드 지역의 자동차 생산은 일본 지진 영향으로 완만히 늘어난 데 그쳤고요. 미국 경제 활동의 70%를 차지하는 소비는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이 좀 긍정적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은 여전히 침체 상태에 머문 것으로 현재 조사가 되고 있고요. 6개 지역에서 주택시장이 일부 꿈틀거린 것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부진하다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견을 봤을 때 미국의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 시장의 전체적인 악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좀 내구재 주문 지표를 조금 한번 본다면은 내구재 주문 지표도 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미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6월 내구재 주문은 전월 대비 2.1% 감소를 했고요. 그래서 예상치인 0.3% 증가를 하회를 했습니다. 운송 장비를 제외한 내구재 주문은 전달 0.7% 증가했었는데 이번 달에는 0.1% 증가한 데 그쳤고요. 운송 장비는 8.5% 감소했는데 특히 항공기 주문이 28.9%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주문이 대폭 감소한 부분이 좀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항공기를 제외한 컴퓨터와 엔진, 통신 장비 등 비방위재 주문은 5월 1.5% 증가했었는데 0.4% 감소를 했고요. 소비자들이 현재 아직까지도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고용 부진에 따른 지출 감소 영향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본의 대지진 여파가 6월 달까지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에 제조업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데 6월 달 이미 발표된 미국 ISM 제조업 지수는 전달보다 상승한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우려할 부분은 없고 앞으로 7월 달에 발표될 내구재 주문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어제 발표된 보잉의 실적과 그리고 다우케미칼의 실적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의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순이익이 9억 4,100만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이 1.25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7억 8,700만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1.06달러 대비 죄송합니다. 2분기 순이익은 9억 4,100만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1.25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7억 8,700만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 1.06달러 대비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아울러 예상치인 7억 4천만 달러 97센트도 상회를 했고요. 상업용 항공기 판매 호조가 지금 긍정적인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순이익이 9억 8,200만 달러 주당 순이익 84센트를 기록을 하면서 예상치인 81센트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좀 긍정적인 발표가 됐지만은 지표 그리고 베이지북에 대한 미국의 전체적인 경기 진단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미국 시장 전체적인 악재가 됐는데 이런 부분이 오늘 시장 외국인 수급에서도 악영향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고 이후에 좀 대박 전략에서 추가적인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짜기에 앞서서 지금 시각이 막 8시 15분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각 증권사들은 어떤 리포트들을 내놓고 있는지 여의도 리포트 내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시각 각 증권사 리포트 내용 살펴봅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과거 널뛰기 장세에서 얻은 시사점이라고 정리를 했는데요. 금융위기 이후 최근처럼 코스피가 널뛰기 장세를 보였던 국면들의 특징들과 주식시장의 반응을 통해서 향후 장세 흐름을 가늠해봤습니다. 과거 널뛰기 장세를 보인 이후로 코스피의 등락이 엇갈렸지만 지수가 하락한 국면의 경우에도 추세 훼손을 걱정할 정도의 심각한 조정은 없었는데요. 이에 현 시장은 대외 변수의 향배에 따라 내수주 중심의 상승세에서 벗어나 여타 업종 및 종목으로 매기가 확산될 수 있는 변곡점에 서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은 앞으로의 국내 시장은 불규칙한 상승 국면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한 최근 21일 이평선이 안정적인 상승 추세를 형성하며 이전 고점대 수준까지 지수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데요. 업종별로는 화학과 운송장비 업종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양증권은 8월 코스피 시장을 전망했습니다. 방향성을 얻는 대신 탄력성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코스피 예상 밴드로는 2100에서 2230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투자 전략으로는 내수주에 집중하면서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균형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자고 제시했습니다. 미국 부채 한도 문제에도 글로벌 시장은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삼성증권은 국내 증시 역시 프로그램과 기관 매수세로 조금씩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전략으로는 대외 위험에 과민한 반응은 자제하며 내수 소비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로 가보겠습니다. 상암지점의 최현석 대리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앞서서 각 증권사들의 투자 포인트를 좀 짚어봤는데요. 우리투자증권과 동양종금증권은 여전히 내수주를 보자라는 의견이었고, 한양증권과 삼성증권은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우리투자증권과 동양종금증권은 내수주가 맞았고요. 한양증권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운송장비 쪽을 보자, 전기전자 쪽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이었는데 오늘 신한금융투자는 어떤 의견이실지 정리해 주십시오. 저희도 일단은 앞서 말한 듯이 내수주의 의견이 좀 더 강한 의견이고요. 일단은 전반적인 시장의 성격은 이제 명쾌한 방향성의 확인보다는 이제 외국과 시장에 대한 신경을 곤두세우는 그런 추세 등락이 좀 가까워 보입니다. 유럽 위기는 우선 일단락되었지만요. 미국의 국가 채무 한도 증액 문제는 여전히 핵심이고요. 그리고 여러 측면에서 파악을 해보면 상식적으로 타당한 결론은 파국이 아닌 원만한 합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합의 과정에 있어서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그 합의 이후에도 미국의 재무 문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좀 긴장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의 기본적인 전략은 다름이 없습니다. 우상향 시각을 이어가고요. 또 중소형주의 강세 연장, 그리고 달러 대비 원화 강세 유지를 전망합니다. 지수의 우상향 구도, 그리고 대외 불확실성에서 민감해지는 심리의 조합은 이전 10년도 시장 흐름과 유사한데요. 그렇다고 단순히 작년과 대입을 해서는 좀 무리가 있고요. 왜냐하면 작년에 비해서 좀 성장의 감소, 그리고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현실적인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질적인 측면에서 성장을 좀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이제 아시아권 통화 저상 기대감을 반영해서 증권, 금융 내수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이 유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전에 잘못 얘기를 드렸는데요. 우리투자증권과 동양종금증권은 향후에 지금 주도주였던 운송장비 쪽 계속 보자라는 의견이셨고,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 그리고 또 한양증권까지는 아직도 그래도 내수주가 유리하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의 최현석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갑니다.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 시간인데요. 김성란 대표님, 오늘 미국과 유럽 시장이 비교적 크게 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내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장 시작은 조금은 충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어쨌건 이 시장 자체가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과 최근 며칠 동안은 또 약간은 디커플링 되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제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가
자체가 여타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상당히 좀 강한 견조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건 지금 미국 시장의 어떤 이 채무 한도 관련된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이 안 좋은 부분들도 좀 있고, 또 이제 각각의 기업에 따라서 뭐 실적이 또 좋게 나오는 회사도 있고 또 약간 부진하게 나오는 회사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좀 변동성이 상당히 큰 장세입니다. 그러나 어쨌건 지금 자료화만 한 가지만 보시면은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한번 제가 6월 중순에 한번 보여드렸었던 그 자료이기도 한데, 미국의 이제 경제지표 이 서프라이즈 인덱스를 조금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화면이 안 나오나요? 네, 좀 보시면 지금 아래쪽으로 크게 많이 밀렸다가 6월, 그러니까 5월부터 조금씩 바닥을 다지고 서서히 올라오는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한 6월 중순에 이걸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그때부터 미국 시장이 바닥을 딱 다졌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서부터 상승이 다시 시작을 했고, 지금 재차 이 지표 상황에서도 약간 밀렸지만 다시 고개를 들어 올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놓고 보면 채무 한도 문제만, 물론 이제 그게 지금 가장 이슈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 문제만 조금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바로 미국 시장도 뒤따라서 우리 시장을 좀 뒤따라올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시간적인 문제가 조금 더 걸린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쨌건 지금 뭐 8월 2일의 어떤 그런 그 날짜 상황에 한도를 좀 보고 있습니다만,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죠? 주말 한 번만 보내고 좀 이렇게 되면은 나타나는 이 날짜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오히려 이제 월가 쪽이나 이런 쪽에서 과연 그러면 8월 2일 날 되면 정말로 미국의 어떤 재정적인 부분이 바닥이 나냐, 이런 얘기가 지금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다, 우리는 아닌 것 같다. 안 살림을 하고 있는 재무성에서 자기네들이 언제가 바닥이라는 소식을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네들이 먼저 8월 2일이 딱 기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들이 판단하기에는 한 일주일 내지는 한 10일 정도의 여유가 더 있다라고 이런 얘기들이 다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막상 이제 그것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물론 신용등급 하향이 만약에 일어났을 때 거기에 따른 충격이 있을 것 같지만, 부분이 완전히 추세가 하향으로 꺾이는 부분은 아닐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너무 큰 공포감은 갖지 않고, 오히려 하락했을 때에 이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용기를 이전부터 좀 갖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아직까지 좀 유효하게 가져가시는 게 맞겠고요. 어쨌건 이 시장 자체를 받치고 있는 것은 기관입니다. 그렇죠? 기관이 지금 10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고, 또 기존의 그 주도주였던 차화정을 또 나름대로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어제 시장에서도 그랬고 그제 시장에서도 그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 자체를 잘 받쳐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큰 충격까지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오늘 또 내일까지 조금은 또 조정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쨌건 매수의 기회를 담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어제 LG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근데 다른 여타 종목들은 뭐 삼성 엔지니어랄지 LG 화학이랄지, 그러니까 주가 상황들이 고가에 있는 종목들은 나름대로 실적 발표 이후에 좀 급락이 나온다거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만, 오히려 LG전자는 오히려 소폭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죠. 그래서 LG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뭐 LG 디스플레이를 제외하고는 여타 종목들이 다들 LG 그룹들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IT주들은 나름대로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이 되지 않겠느냐. 3분기 이제 초반에 들어와서도 아직까지 완전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진 않지만, 어차피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시장에서는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삼성 SDI를 비롯해서 이 IT주들 실적 발표들이 있고, 또 내일 이제 삼성전자 발표들이 있죠. 그래서 이 IT 쪽으로는 이제는 조금씩 서서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부분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한 오늘 이제 현대차, 그리고 현대제철, SOE, 대한항공 이런 실적 발표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업종의 대표적인 그런 종목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의 흐름들이, 그쵸, 이게 실적이 좋게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실적이 나쁘게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하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런 이 종목들의 실적 발표 이후에 그 흐름을 보고, 이제 자동차 업종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겠구나, 뭐 그 다음에 이제 정유주는 어떻게 움직이겠구나, 항공주는 어떻게 움직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이 내일까지 이제 기아차, 특히나 자동차 같은 경우 내일 기아차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는 기아차까지 보셔야 됩니다. 오히려 현대차 발표하고요. 4월 말에도 그랬거든요. 4월 말에 현대차 발표 후에 소폭 올려놨어요. 오히려. 그리고 그런 이후에 기아차 발표가 나오면서 이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참고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이런 얘기가 많이 좀 쏟아졌던 것 같아요. 폭우로 인해서 자동차 부품주는 수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보험주는 피해주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제 좀 보험주들이 많이 내려갔죠. 좀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단기적인 흐름에서 좀 멈출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전에 어떤 태풍이나 이런 부분들, 매미였나요? 그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단기적으로 마찬가지로 끝나버렸고요. 어떤 손해율이나 이런 부분들도 미비한 수준으로 마감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사실 아침에 새벽에 나왔는데 별로 차가 없었고, 어제 우리 최은정 아나운서께서도 운전 못하셨죠? 저 오늘도 아마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 때문에 오히려 차를 못 끌고 나가는 그런 분위기 나타날 것 같고요. 대중교통 이용자가 많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럴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 운전자분들이 조금 그런 공포감을 좀 더 느끼실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일단은 이 단기적인 흐름, 동부화재를 가장 많이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밀려가지고 한 52,000원 정도까지 밀린다라면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드니까요. 거기까지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T, 그리고 조선은 또 미리 조정을 많이 받아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 더 다시 관심권에 가져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금융, 그리고 제약, 의료, 인터넷주에 대해서도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오늘 증시가 조금 눌린다면 매수의 기회로 이용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정태근 전문가는 어떤 의견이신지, 좀 다른 의견이신지 모르겠거든요. 들어보고요. 또 5일선이 어제 지지가 됐었거든요. 오늘 장은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네, 일단은 그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조금 5일선이 지지력을 보였지만 아직까지 2180포인트에 대한 돌파 여부는 조금 불투명하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까지 그 다우 지수라든지 S&P 500 그리고 유럽의 주요 증시를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아직까지 그 해외 주요 증시들이 정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좀 말씀드렸는데, 공교롭게도 어저께 베이지북 공개가 되면서 미국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개파락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단기적으로 봤을 때 2180포인트에 대한 돌파 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하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칫 2180포인트 그리고 2200포인트가 저항이 되면서 조금 추세가 그 최소한 박스권 그리고 좀 더 악화가 된다면 하락으로 좀 전환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된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셨겠지만은 주요 증시들이 지금 현재 하락을 전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 그 화면을 연결해서 좀 보신다면 지금 S&P 500 같은 경우 조금 유사성이 상당히 큰데,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고점이 서서히 지금 낮아지고 있죠. 낮아지면서 요 종목도 S&P 500도 마찬가지로 1350대가 장으로 작용하면서 돌파하지 못하고 추세가 지금 현재 꺾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우 지수도 어저께 언급을 했듯이 이렇게 이틀 전에 언급했듯이 쌍봉 형성되고 빠르게 N장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조금 염려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공교롭게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금 영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추세가 지금 현재 꺾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외국 주요 증시를 보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일단 외국의 주요 증시들의 그 주가 흐름이 좋지가 않다면, 지수 흐름이 좋지가 않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의 주요 증시를 확인하라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저께 그 어떤 돌발적인 베이지북 공개에 대한 부분이 경기도나 전망으로 인해서 좀 악재가 되면서 좀 시장이 오늘은 안 좋을 것이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외국인의 수급도 안 좋을 것은 뻔하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하지만 시장이 좀 개장하고 나은 뒤에 좀 약세를 보이겠지만은 최근에 와서 기관들의 종목별 장세 그리고 실적에 대한 실적 장세가 조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전략 후방의 모습이 나오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21선을 조금은 이탈을 할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이제부터는 2140포인트 그리고 하방 경직성을 조금 확인을 하면서 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140포인트를 좀 지지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은 2100포인트까지 2200포인트와 2100포인트 사이에 조금 박스권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 쪽에서는 2140포인트의 지지력과 그리고 하방 경직성이 나와주는지, 그러면서 전략 후방의 모습이 나와주는지 그 모습만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업종 같은 경우에도 조금 그 예상이 되는 부분 좀 자동차 업종이 좀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좀 약세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선물 매수 그리고 특히나 자동차 업종 쪽에서 외국인 기관 쪽에서 동반적인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시장을 좀 끌어올렸습니다. 아무래도 실적 발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기대감이 어느 쪽에서도 실적 발표되기가 전까지 그 확인을 하면서 조금 그런 부분이 또 추가적으로 연출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발표될 것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현대차의 그 자동차 생산량이 판매까지 지리가 안 됐지만 자동차 생산량이 100만 대 넘게 출고가 됐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사상 1분기에서 2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이 좀 나오지 않겠나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컨센서스는 한 2조 1,7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비해서 또 18% 증가한 수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한항공, 삼성, SDI, 현대제철, 현대차 그리고 SOL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그 관심 종목만 말씀을 드리고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가지고 나온 관심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SO일, 라겐락, 그리고 STX, 삼성정밀학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의 좀 공통점이 어떤 점이 있냐면 기관들의 수급이 현재 괜찮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조금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기관이 좀 매수를 해준다면은 최근에 종목별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대비 경감 모습을 확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즈의 차트를 한번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STX와 마찬가지 조금 하방 경직성이 확보가 되고 있는 종목인데 지금 현재 22,000원의 가격대를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급적인 부분도 조금 호전이 되고 있는데 수급적인 부분도 한번 본다면 수급적인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개인 쪽에서 현재 매도가 나오면서 이제는 조금씩 기관 쪽에서 매수가 조금씩 유입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이 부분이 지금 현재 22,000원이 바닥이 되면서 다시 한번 우상향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2분기 실적이 좀 좋지 않을 것은 얘기가 나왔지만은 그 부분은 지금 현재 3개월 동안 5월 이후부터 7월 초까지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SO일 한번 본다면 SO일 같은 경우에는 요 종목은 지금 13만원과 그리고 15만 5천원을 조금 확인해야 될 종목인데 지금 그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면서 지금 현재 추가적인 상승을 현재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의 수급이 당연히 좋은 종목이고요. 그리고 확인해야 될 가격대가 15만 5천원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 가격대를 꼭 확인을 하시라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STX 그리고 삼성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바닥을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좀 저가 매수에 나선다는 그런 전략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이 좀 조정을 받는다면 어떤 종목을 사보면 좋을까요? 관심 종목 듣겠습니다. 김성현 대표님. 네, 오늘은 한전산업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산업은 한전자회사죠. 그리고 이 전기, 계기, 검침 및 발전 설비, 운전 및 정비를 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이제 한전에서 돈 내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고지서가 날라오는데 그런 거 관련돼서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 철광석 및 히토류 개발을 위해서 대한광물이 출범이 됐는데 이 대한광물의 지분은 한 51%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자원 개발 주로도 일단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이 지금 한국전력과 303억 규모의 검침 용역 계약이 최근에 체결됐는데요. 요 부분만 보더라도 작년 매출 기준에 한 12.5%에 해당되는 부분에 좀 큰 계약 건수가 최근에 들어왔던 부분까지 좀 참고를 하시고요. 차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전산업은 이제 2010년 12월에 상장이 됐던 종목이고요. 상장하자마자 한 4배 정도 급등이 크게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았고 최근에 들어와서 최근에 들어와서 6월을 저점으로 지금 7월에 쌍바닥을 만드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이제 엊그저께 상한가에 들어가는 급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제까지 일단은 조정의 구간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 오늘 이제 한 5일선 정도나 5일선 부근 정도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시초가 이하로 시초가부터 시초가 이하로 좀 분할적으로 담아 보셔가지고 한 8,600원 정도 부근이라면 일단은 매수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9,95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0,000원이라는 가격대에 가면은 그 이전에 한번 크게 걸렸던 요런 자리가 되겠고요. 그죠? 10,000원이라는 자리 앞전에 걸렸던
걸렸던 자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10,000원이라는 심리적인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매물이 출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0,000원까지 보지 마시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9,950원 정도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손절가는 8,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성남 대표님 한전 산업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봤고요. 정태균 전문가는 오늘 어떤 종목 보시나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삼원 강제라는 종목입니다. 신규 상장주죠? 예, 신규 상장주고요. 예. 삼원 강제 같은 경우에 대원 강업과 그 대원 강업 그리고 포스코가 포스코의 합작회사고요. 자동차 스프링용 철강 소재 업체입니다. 그래서 포스코에서 14.25% 정도 지분을 또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자동차 연비효율 및 배기가스 규제 강화로 차량 경량화 수혜가 좀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산한 제품 중에 열간하변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한 100% 정도 되면서 시장 점유율도 상당히 큰 종목이라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그 기업 내용도 상당히 괜찮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또 신규 상장 종목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바로 차트로 넘어가서 조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원 강제 같은 경우에 지금 상장한 지 지금 현재 오늘까지 5일째가 되고 있는데 그 신규 상장한 날 상한가에 진입하고 난 뒤에 3일 정도 이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일 정도 조정을 받았지만은 상장가를 지금 현재 지켜주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을 좀 보니까 좀 그 동시효과 상황은 상당히 현재 좋지가 않습니다. 예상 체결가격이 마이너스 9% 정도 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래서 매수가를 제가 8,000원에서 8,100원 정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초가가 8,000원에서 8,100원 정도 시작을 해야 좀 있고 3일 정도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요 아래 가격에서는 절대 매수하지 말라 말씀드리고 보고 싶고요. 그러면서 8,000원과 8,100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목표가는 매수가 대비 다시 한번 5%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8,450원에 목표가 한번 설정해 보시라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손절가는 요 아래 꼬리 부분이 될 수 있는 7,850원에 설정을 하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말씀드리지만 말씀드린 매수가 8,000원과 8,100원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역시 김성남 대표,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모쪼록 더 이상의 큰 비 피해 없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5시 59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